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미연합 을지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괌 포위 사격 가정 훈련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괌 현지는 불안 속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괌 영사관은 각 교회 목회자에게 위험 상황 대비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자연 파괴와 인간의 편의 추구가 낳은 자연의 역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강농 목사입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우리 삶의 안전지대를 찾을 수 없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해충은 내성이 생기고 그럼에 따라 더욱 강력한 살충제가 필요하다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서부터 끊을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비단 먹거리 문제뿐이겠습니까? 영육간 우리의 삶 전반에도 죄와 욕심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예민한 검증이 있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최근 일부 농장에서 납품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며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자연 파괴 행위가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만 마리의 닭들이 비좁은 닭장 안에 갇혀 모이를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낳은 것으로 추정되는 달걀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양계 농장은 달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납품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살충제가 검출된 달걀이 생산됐던 농장은 지금 이렇게 출입이 금지된 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살처분 예정인 달걀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18일 정부의 살충제 달걀 전수조사가 일단락된 결과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은 전국 총 5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태는 달게 생긴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농장주들이 살충제를 뿌려 발생했습니다. 밀집 사육 체제와 더불어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로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닭 진드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일부 농가는 여러 농약을 돌려가며 직접 살포하거나 사료에 살충제를 섞여 먹이기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장주들은 가격을 낮춰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땅바닥에 놓고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계란 하나에 한 판에 지금 10,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계란 하나에 1,000원 넘어가야 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농장주들의 안일함과 정부의 관리 허술, 이기적인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합니다. 인간의 편의 추구와 자연 파괴 행위가 결국 인간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의 역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믿을 의향이 있는 종교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뢰 회복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계속 혹은 새로운 종교생활 의향이 있는 국민 1,000명 중 553명 가운데 44.8%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는 앞으로 기독교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독교는 신뢰할 수 있는 종교에서 3위를 차지하며 미래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장 최윤식 박사는 재정활동에 있어 목회자나 지도자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아닌 제도적 개선을 통한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 한 사람의 목회자 개인의 혹은 지도자 한 사람의 도덕적 문제로 접근하면은
답이 없고요. 이것을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 시스템으로 변화를 시켜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외로 빠른 속도로 이 문제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최 박사는 또 재정 집행 시 투명성을 강조하며 빠르면서도 가장 크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강요적 전도와 집단 이기주의 역시 교회의 신뢰성을 결여시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믿고 싶은 종교 1위를 차지한 기독교의 희망찬 성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지난 17일 스리랑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중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측은 스리랑카에서 2015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헌법을 개정했음에도 2년간 총 200여 건이 넘는 교인 핍박 사건이 발생했다며 스리랑카 정부가 나서 폭력 가해자들을 철저히 검거하고 박해에 노출된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스마일게이트 희망 스튜디오와 함께 미등록 이주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그룹홈 스마일하우스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학대 피해를 입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가 21일부터 영성수련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되는 영성수련회에서는 단민 목회자와 여성사역자, 부교역자와 사모특강 등 다양한 강의가 열렸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가 지난 10일부터 전국 한마음 초교파 여름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3박 4일간 진행된 수련회에서는 국내외 287개 교회 2,200여 명이 참석해 부활이 왜 구속의 완성인가 등의 설교와 특강을 들었습니다. 홀리드림 찬양신학원이 주최하는 예배 찬양 인도자 세미나가 21일부터 진행됐습니다. 임교원 학장과 권혁도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선 이번 세미나에서는 찬양 인도 원칙과 방법, 효과적인 찬양 인도법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이번 주가 한반도 긴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괌 사격 발언 이후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만 불안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어서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괌 현지 연결해서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늘푸른 장로교회 이우조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우조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북한 포위 사격 발언 이후 괌 현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발언이 있은 후 달라진 분위기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현재 괌 분위기는 북한 발언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고 안정된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조국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괌 여행에 관계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현재 괌 여행 취소는 조금은 영향은 있는 듯하지만은 그러나 눈에 띌 만한 드러나는 현상은 아닌 듯합니다. 이제 목사님 지난주에는 괌 방송에서 오보가 나오는 바람에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랄지 영사관 차원의 안내도 있었는지요? 네, 현재 괌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네. 지난번 괌 주변에 4발의 미사일을 쏘겠다는 북한 발언 이후에 괌 영사관에서 목사님들께 메일을 통해서 혹시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셔서 성도님들께 전달하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네. 전달된 내용은 미사일 위협에 대한 비상행동 수칙인데요. 비상물품 키트를 준비하고 각 가정마다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 등이 전달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괌 현지 교회들의 움직임도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예, 약간의 부담은 있죠. 각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조국의 평안과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 현장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민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도 복음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상황들 속에서 가장 좋은 해법이 찾아지고 군사적 위협과 긴장은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곳곳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계란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님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본에 이제 계란 파동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계란은 우리 식단에 매일 오르는 그런 주 메뉴나 마찬가지인데 살충제 계란, 듣도 보도 못했던 이런 문구들이 떠오르고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가 사실 처음 불거진 건 유럽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작년 겨울부터 사실 유럽에서 네덜란드 일부 농가에서 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 계란에는 괜찮을까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었고요. 예. 그러다가 올 여름에 우리나라 일부 농가에도 이제 검사를 해본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에 있는 농장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수 검사를 하고 그래서 현재 49개 농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검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제 양계업자들에게도 이제 큰 타격이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또 충격이잖아요. 늘 주 메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문제의 원인은 사실 살충제를 닭한테 뿌리면 안 되는 건데 살충제를 닭한테 이제 뿌린 상황이죠. 그게 닭이 이제 여름을 날 때 닭도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이제 진드기 같은 것이 이제 농장 안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농장 안에 발생하는 진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충제 성분을 이제 농장에서 이제 닭한테 뿌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 그렇군요. 정부에서는 그 살충제를 뿌린 그 농가들에 대한 번호들을 확인해서 이제 그것들을 폐기 처분했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된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 코드도 또 이렇게 변조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대부분 그 살충제를 뿌렸던 농장들은 친환경 농장, 농사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들이 문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었던 그러한 제품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기준이 없는 들쑥날쑥한 그런 정부의 기준 또 그런 어떤 일관성 없는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만들었던 이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 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살충제 성분의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피프로닐이라는 그 성분인데 사실 이게 인체에 들어오면 이게 환경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해서 인체의 어떤 면역 체계라든가 이런 이상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사실 닭들을 키우는 환경 속에서 현재와 같이 밀집식 축산을 하는 양계를 하는 환경 속에서 이런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또 구조적인 문제가 또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정부가 이 현재의 이런 그 공장식 축산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라는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구조적으로 이 국민들이 식품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좀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사실은 일파만파로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부분에서 시작한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그 문제들이 발견되고 추가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뿌렸던 그 살충제의 어떤 그 정도가 점점 강한 것들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 꼭 그렇게 써야 한다면 그것에 대한 이제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나라에서는 이것에 대한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잘 정비나 검역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 사실 우리 소비자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요. 예, 이게 늘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도적인 문제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 결란의 생산에 관련된 문제는 농림축산부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네. 결란이 이제 유통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있는가는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제 관리를 그렇군요.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좀 이원화된 어떤 분리되어 있는 관리 체계의 문제가 또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식품이란 것에 대한 그 국민적인 사실 욕구는 점점 안전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정부의 관리 기준은 옛날 그 시스템에 머물러 있어서 그 사실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계속 결란이나 음식 속에서 나오는 이런 그 관리 체계의 문제가 사실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농장의 구조가 공장식이냐 또 이렇게 축사처럼 이렇게 좀 풀어놓고 키우는 뭐 그런 형식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 네. 공장식일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큰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닭이라는 게 원래 살아있는 생명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닭이 자연적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사실 20년을 사는 동물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풀어놓고 키우군요. 그리고 닭이 원래 살아가는 생태적인 모습이 이제 흙 속에서 이제 몸을 이게 비비거나 그러면서 자기 몸 속에 있는 뭐 진드기나 이걸 자연적으로 떨어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닭이 크는 과정인데 그렇군요. 현재 저희는 결란을 싼 값으로 얻기 위해서 네. 이제 닭들을 A4 용지 한 장만한 그 케이지에 가둬 놓고 이제 수십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 밀집된 공장식 사육 환경을 바꾸지 않고서는 사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인간의 욕심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대량 생산, 또 어떤 그 싼 가격, 또 인간의 어떤 그 취하려고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태계를 깨뜨리고 또 닭 스스로도 면역력을 가지고 해충이나 어떤 세균들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면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억압시켜 놓은 하나님의 생태계를 우리가 파괴한 그러한 주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올 사실 초에도 조류 독감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고요. 그렇죠. 또 그 이전에도 구제역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광우병 문제라든지 네. 이런 축산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간이 고기를 더 싼 값에 많이 먹기 위한 이런 어떤 사육 제도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사실은 네, 예. 돌아보아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도 동물복지 농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안적인 이제 제도들이 또 이제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바삐 좀 그런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또 그런 것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제도와 정책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정책이나 감시나 지도나 또는 뭐 환경을 바꾸는 것들에는 사실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비용들을 참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국민들 우리들이 자연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적게나마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세계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지구라는 별 그렇죠. 안에서요. 그래서 예. 그걸 무한정 사용하고자 하는 사실 우리들의 욕심이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좀 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이 창조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우리의 건강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유익한 것인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이 사실은 이 시점에서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용어만 친환경인 것이 아니라 실제 네. 내용이 친환경적인 것이 돼야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서로 상생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를 살찌게 할 때 내가 그것들을 돌려받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또 과제 이런 부분도 좀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인간의 욕심이 사실은 이러한 재앙,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좀 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섬기고 돌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보신 영상대로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좋은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청을 먹어준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